아니죠. 유전. 그런가요? 그럼 외모에 대한 거는 전혀 판례가 없나요? 잠깐만요. 그 악성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치병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그렇죠. 난치병이라고 만약에 탈모는 현대 의학으로서는 거의 난치병을 넘어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또 뭐 분위기일 텐데 아직은 이렇게 외모 가지고 심각하게 사기 쳤다, 기망했다 상대방을 이렇게 본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많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 돈은 없어도 괜찮은데 대머리 싫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명시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도 숨겼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그럼 결혼 중매 그 업체에서 그건 손해배상감이죠. 그렇지. 결혼 중매에서도 몰랐겠지. 가발 덮으시고 다니니까. 잘 모른다고. 아니 이 여자분은 대머리를 싫어하십니다. 먼저 실험 좀 해보세요. 자,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암 수술 후 암 완치 선고를 받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암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잠깐만요. 수뇌부적인 건 다 여자들이 하고 머리 숱이 없는 지병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남자와 머리 숱이 없는 여자를 바꿔요. 이거 거지. 케이스라는 거죠. 김태우 씨가 약간 지나치게 예민해요. 그래요. 대머리 여자 대머리도 포함시켰어요. 편안하게. 자, 암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자, 현말 들어주세요. 그것도 사기지. 사기다 하면은 O, 아니다, X. 이번에는 5대 6으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한 사람 안 되는 저 사람이지. 가운데. 아니, 저도 변호사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요새는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진단해갖고 그것도 첨부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건강 있어요. 신체적인 거를 새로 그건 많이 시작하는데, 해. 요새는 기본적으로 건강 진단도 띄워다 그래, 주거든요. 맞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렸을 경우에는 고지했을 때는 모르는데 전혀 진짜 내가 3년을 살지 5년을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지를 안 했다는 거는 뭐 그거는 사기일 수 근데 여기가 암 완치 선고를 받았잖아요. 아니 저희 신랑이 디스크인데요. 제가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이유. 디스크가 너 병이었나요? 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장 변호사님, 정답은 뭔가요? 이것도 정답이 딱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 말씀 나왔는데요. 완치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완치가 됐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암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암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완치가 안 되고 암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치료받는 중이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알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판례를 보면 정신분열증이 있는 치료를 받아가지고 호전된 상태였어요. 네. 완치는 아니고 호전된 상태에서 그걸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랬는데 이 사안에서 혼인 취소 사유다라고 인정이 된 판례는 있었습니다. 정신분열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요? 이제 이름이 조현병으로 바뀌었어요. 조현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병 중에서 가장 좀 심한 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시댁 쪽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기 결혼이다. 결혼 이후에 여성분이 정신분열 조현병이 발병을 했건 아니면 조울증이 발병을 했건 이거 이전에 발병했었는데 속이고 결혼한 사기 결혼 아니냐, 이거 결혼 취소다, 이혼을 시켜라라는 요구들을 하고 저희에게 진단서 요구를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결혼 이전에 발병을 했던 것과 결혼 이후에 발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양상이 다르다. 저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분이 그 간질병 환자인데 약을 계속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약을 먹으니까 그 증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시키고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니까 여자가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는 바람에 간질 증세가 나온 거예요. 그걸 남편이 목격을 했어요. 간질 증세가. 그래 이혼하자 해가지고 그날 밤에 부인이 그 처갓집에서 투신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수습을 내가 했는데 뱃속에 아기도 있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불임 수술을 했는데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불임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거는 조금 사기 결혼일까요? 있을 것 같은데. 여자가. 여자가. 사기예요, 그건. 이 상황에서 좀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자, 불임 수술이라는 게 어감이 세서 그런데 말하자면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불임 수술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편 몰래 아이 갖기 싫어서 계속 피임을 했단 말이야 혼자. 남편은 몰랐어요. 불임 수술은 아니 그러니까 어감 때문에 수술이라는 강한 어감 때문에 그러는데 수술도 결국은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망행위야. 정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김태훈 씨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봤어요. 불임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 불임으로 간다는 증거가 없는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복원할 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남자 판사가 그랬죠? 판사까지 얘기 모르겠어요. 끝으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을 부풀려서 이야기한 남자예요. 결혼 전에는 연봉이 3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연봉이 3천만 원. 집안의 재산이 얼마다 해서 경제력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반 이상이 부풀려진 거짓말이다. 사기 결혼일까요? 아닐까요? 의도적인 사례예요. 네. OX판 들어주세요. 여자는 돈 보고 결혼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건 미친 여자. 아니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솔직하지 못하고 왜 그 연봉이 3억이다. 영을 더 붙여 하나로. 마이너스 대출 1억 쓰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자기가 버는 게 뭐 3천인데 이제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0.5 정도는 괜찮아요. 0.5 정도. 4,500까지는 4,500. 이 정도는 5천까지. 어쨌든 네 분이 사기 결혼 아니다. 나머지 7분은 사기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진짜? 왜냐하면 딱 정해진 기준이 있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지상렬 씨 말씀하신 부분 점오까지 괜찮다. 그 비슷한 기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부 부풀리거나 과장을 한 경우까지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니다.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3천만 원인데 10배를 풀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심하게 풀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좀 옛날 얘기인데 12만 원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안에 300억 재산이 있다. 그래서 너 결혼하면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결혼했는데 300원 아니에요? 300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격차도 크네요. 취소다.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아. 이거 저희 OX 하나 더 가면 안 돼요? 그 얼굴이나 몸매를 부풀려서 이야기한 여자 해서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이기 때문에. 자, 과거나 상대의 이 비밀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결혼을 위한 좀 현실적인 현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현답을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홍유진 커플 매니저를 모셨는데요. 이분과 함께 좀 비밀 없고 상처 없는 결혼을 위한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미혼 남녀 상담도 하시고 또 혼인도 성사시키시고 하셨을 텐데 상대방에 대해서요. 주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나요? 제가 10,000명 이상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물론 있지만 가족 관계, 성형 부분, 세무 부분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성 관계. 예전에 이성 관계가 어땠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둘 다 똑같습니다. 재혼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거를 상대한테 오픈 안 하기를 바랍니다. 경제력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하고요. 자녀 유무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누가 키우는지 아니면 자녀 부분이 뭐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짓말 때문에 네네. 헤어진 부부의 사례도 있나요? 이게 사기 결혼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성 의사분이 부모님 소개로 남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성분이 서울의 S대를 나와서 고위직 공무원인 분인데 결혼하자마자 정부에서 보내주는 해외 연수를 갔어요. 결혼식을 끝나고 6개월 뒤에 왔었어요. 이제 휴가차 잠깐 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이 엄마를 붙들고 나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성하고 6개월을 살면서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확인해 봤더니 이 남성분은 자기는 여성하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네, 이런 분들이 있고 물론 저희가 50대 이후의 남성들이 보통 뭐 발기부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30, 40대 남성분들도 가끔 보면은 성불구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뭐 친구, 친척, 가족, 뭐 지인 모든 사람들이 아예 합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경제력을 축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있다, 500억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50억 있다 이렇게 줄이는 그 상황인데 어떤 어머님하고 따님이 오셔서 우리 집은 굉장히 잘 산다. 내가 잘 사니까 남성도 비슷한 이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집 주소를 봐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이렇게 준비하고 온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비슷한 남성, 아주 잘 사는 남성을 연결을 해줬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그 파혼을 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 남성분이 여성하고 교제하면서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하면 여성이 아니야 괜찮아 뭐 자꾸 미루더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온몸이 다 명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자꾸 보면 이 명품이 꼭 진짜 같지 않는 명품 있잖아요. 뭐 남성분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짜? 네. 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잘 살던 집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좋은 남성을 만나려고 비슷한 그 경제력을 찾다 보니까 이 남성분 쪽에서 이제 파혼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